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애프터 이펙트 7차 시 텍스트 패스 활용하기. 오늘 학습할 내용은 텍스트의 패스를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수평으로 입력이 되는데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경로를 만들고 그 경로 위에서 텍스트가 입력이 되도록 하는 패스상의 문자를 만들 거예요. 그런 다음에 텍스트 패스를 만들고 나면 그 패스에 옵션이 뜨는데 그 옵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특히나 옵션 중에 저희가 여백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여백을 설정하시게 되면 패스를 움직이게끔 애니메이션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텍스트 패스를 활용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을 미리 살펴볼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글자가 하트 모양을 따라서 한 바퀴 삥 돌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보여지게 되죠. 자, 이렇게 글자가 어떤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것을 저희가 텍스트의 패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로를 그리고 그려놓은 경로 위에 텍스트를 얹어서 움직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프로젝트 하나 만드시고 새 컴포지션 누르셔가지고 컴포지션 하나 만드시는데 자, 시간은 10초로 하겠습니다. 확인. 자, 만들어지고 나면 일단 간단한 텍스트가 좀 필요해요. 그 텍스트가 경로에 얹어져서 저희가 움직이게 할 거니까. 자, 그래서 글자를 하나를 쓸게요. 상단에 보시게 되면 가로 문자, 세로 문자 해서 문자 도구가 있죠. 자, 가로 문자 선택하시고 자, 저희가 연습용으로 자, 샘플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자, 글자 입력하신 다음에 선택 툴로 선택하시고 해당 글자의 크기나 서체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글자의 크기를 좀 크게 해서 보기 편하게 만들었고요. 자, 다음으로 글자가 선택이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경로를 그릴 건데 저희가 텍스트에 패스를 만들려고 그러면 반드시 텍스트를 선택해 놓고 경로를 그리셔야 돼요. 텍스트 패스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려고 하면 텍스트는 반드시 패스를 만들 때 마스크를 사용해서 패스를 만들기 때문에 텍스트를 꼭 선택을 하고 경로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텍스트는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왼쪽 상단에서 펜 도구 고르시고 자, 저희가 원하는 경로를 이제 그려볼게요. 자, 저는 한 점을 클릭하고 S자 모양으로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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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그런 다음에 곡선이 좀 필요한 경우에는 상단 펜 도구 안쪽에 보시게 되면 정점 변환 도구가 있죠. 자, 정점 변환 도구를 사용해서 정점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직선의 성질을 곡선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점 꼭지점을 클릭해서 드래그, 꼭지점을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자, 직선이던 성질이 곡선으로 바뀌어서 부드러운 형태의 선이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려진 선은 이 샘플이라고 하는 글자에 마스크로 적용이 되어서 자, 여기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새롭게 모양 레이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텍스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장 단추를 펼쳐 보시게 되면 텍스트가 있고 그 텍스트에 패스라고 보이죠? 자, 이 패스에 확장 단추를 펼칠 거예요. 자, 그래서 확장 단추 클릭하시고 보시면 패스가 나왔죠. 여러분들은 여기 이 패스까지 찾아오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패스 옆에 있는 리스트 목록을 누르시면 마스크 1번이라고 해서 금방 저희가 그려놓은 선, 경로가 이제 텍스트에 패스로 적용이 될 거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골라주시게 되면 텍스트가 위로 올라오죠. 자, 이렇게 저희가 그려놓은 선 위로 텍스트를 얹는 것보로 텍스트에 패스라고 그러고 여기에서 저희가 옵션 설정 값으로 움직임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레이어에서
패스의 옵션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패스의 옵션에는 자, 여기 여러 가지 옵션이 있네요. 자, 그 중에서 패스의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 패스 반전이 해제가 되어 있죠. 자, 이 해제를 설정으로 바꾸시게 되면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뒤집어지죠. 전체 경로를 기준으로 시작 위치에 있던 것이 반전되어서 끝 위치로, 그리고 위로 향하던 것이 아래로 향하게끔 반전이 되었죠. 즉 한마디로 말해서 뒤집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패스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렬 방식이 뒤집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자, 다시 원래대로 해제해 놓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예제를 보니까 이번에는 패스의 수직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텍스트를 경로에 정렬을 할 때 잘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경로를 기준으로 90도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이것 보러 경로의 수직이다 그러죠. 이렇게 경로의 90도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경로에 정렬을 하지 말고 이 컴포지션에다가 정렬을 하시게 되면 글자가 반드시 쓰겠죠. 자, 그래서 패스의 수직이라고 하는 이 부분 설정을 해제를 하시게 되면 글자가 보시는 것처럼 경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컴포지션, 쉽게 얘기해서 도화지를 기준으로 반듯하게 서 있죠. 그래서 패스의 수직이냐 아니냐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정렬 강제 적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전체 경로를 100으로 봤을 때 이 입력되어진 글자가 전체 경로를 다 차지하게끔 펼친다는 뜻이에요. 자, 설정해 보면 전체 경로에 걸치게끔 펼쳐지죠. 자, 해제하시고, 다음 애니메이션 만들 때 중요하게 사용되는 옵션이 바로 여백 설정입니다. 자, 여백에는 첫 번째 여백이 있고 마지막 여백이 있는데, 첫 번째 여백은 시작 위치, 마지막 여백은 끝 위치예요. 그래서 이 여백의 값을 가지고 여백을 많이 주면 글자가 밀려요. 그래서 그 속성 값을 초시계를 눌러놓고 애니메이션 설정을 하게 되면 여백의 변화로 인해서 글자가 밀리기 때문에 텍스트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첫 번째 여백 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앞부분에 여백이 많이 생기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앞부분에 여백이 많이 생겼죠? 이렇게 여백이 생기면서 글자가 뒤로 밀리다 보니까 텍스트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여백 값을 많이 주면 뒤로 쭉 가는 거고 적게 주면 앞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기본값 0으로 놓고 자, 애니메이션 설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여백 속성 값에 있는 초시계 눌러놓고, 자, 0초에 키프레임 생긴 거 확인됐죠? 자,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3초에 걸쳐서 애니메이션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편집 기준선을 3초로 옮겨 놓으시고 첫 번째 여백 값을 쭉 올려줘서 텍스트가 뒤로 밀리게끔 값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1399까지 밀렸네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볼게요. 편집 기준선을 0초로 감아놓고 미리 보기 스페이스바. 자, 그랬더니 글자가 파도를 타면서 움직이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텍스트 패스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하게 되면 바로 이 여백 설정 값으로 텍스트를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리셋하기 위해서 초시계를 눌러서 꺼버릴게요. 자, 초시계를 끄니까 기존에 만들어진 키프레임이 싹 없어졌죠. 자, 그러면 마지막 여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저희가 텍스트의 정렬 방식을, 자, 오른쪽 보시게 되면 저는 현재 지금 왼쪽 정렬로 되어 있죠. 그런데 텍스트의 정렬 방식을 오른쪽 정렬로 바꾸게 되면 전체 경로에서 오른쪽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래서 자, 정렬 방식 한번 바꿔볼게요. 자, 오른쪽 정렬 단추를 누르시면 텍스트가 오른쪽으로 옮겨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여백을 줘봤자 뒤로 갈 부분이 없죠. 그래서 마지막 여백은 텍스트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값을 움직여 볼게요. 자, 설정 값을 자, 이렇게 줄여주시면 값을 줄여줌에 따라서 글자가 앞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텍스트에
패스 옵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살펴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한번 정리합니다. 파일 메뉴에서 프로젝트 닫기 하시고 저장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새 컴포지션 만드시고 지속 시간은 10초로 했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깨끗하게 컴포지션이 하나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작업에 필요한 소스를 좀 불러올게요. 다운로드 받으신 이미지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있는 프로젝트 패널 더블 클릭하시고 자, 하트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가져오기. 자, 불러오실 때 가져올 파일의 종류는 컴포지션, 레이어 크기, 유지로 가져오시면 돼요. 자, 항목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러면 왼편 상단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소스가 불러와진 게 보이죠? 컴포지션을 그대로 쓸게요. 자, 하트라고 하는 컴포지션을 레이어에다가 얹으시고 자, 그림이 얹어졌는데 배경이 너무 어두워서 저는 좀 보기 좋게 하려고요. 배경을 흰색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흰색 도화지가 필요하면 여기 레이어 패널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게 되면 새로 만들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단색이라고 해서 한 가지 색깔의 도화지를 만들 거예요. 자, 단색 선택하시고 색상은 흰색 골라줍니다. 확인. 자, 다시 한번 확인 누르시면 자, 이렇게 화면을 꽉 채우는 흰색 도화지가 만들어졌죠. 자, 저는 이거 레이어 패널에서 저희가 소스를 가리면 안 되니까 순서를 밑으로 내릴게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하얀 바탕에 분홍색 하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 패스를 만들 준비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일단 글자를 먼저 한번 써볼게요. 자, 상단에 있는 문자 도구 고르시고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시고 자, 먼저 여기 색상을 자, 저는 이미지에 있는 분홍색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포이드 누르고 여기 분홍색을 클릭하면 요 색상이 선택이 되죠. 자,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자, 글자의 색상이 골라졌어요. 정렬 방식은 왼쪽 정렬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위치 와서 글자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 선택 툴로 글자 선택하시고 자, 원하는 위치로 놓으신 다음에 글자가 조금 크네요. 그래서 저는 글자의 크기를 좀 조절하겠습니다. 자, 크기는 100 정도. 자, 이제 텍스트가 준비가 되었으니까 텍스트가 움직일 경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패스를 만들려고 그러면 반드시 텍스트가 선택이 되어진 상태에서 경로를 그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는 선택이 되어진 상태를 확인하시고 상단에서 펜 도구 고르신 다음에 자, 패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하트를 쉽게 그리려면 직선으로 먼저 그리신 다음에 곡선으로 바꾸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자, 여기 아랫부분 클릭하고 자, 블록한 부분 클릭, 위에 가서 클릭, 아래, 가운데, 위쪽에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자, 그런 다음에 이 직선 형태의 선분을 곡선으로 바꿔볼게요. 자, 펜 도구 안에 있는 정점 변환 도구로 바꾸시고 꼭지점을 드래그해서 곡선으로 펴주시는 거예요. 꼭지점을 드래그해서 자, 이렇게 펼쳐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경로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선택 툴로 바꿔서 경로의 위치를 좀 다듬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가 나올 때까지 다듬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패스 위로 얹어 보겠습니다. 레이어에서 텍스트의 확장 버튼 누르셔가지고 텍스트 찾으시고 다시 한번 확장 단추 누르셔서 패스 찾으십니다. 패스 옵션 선택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확장 단추 눌러서 패스까지 내려오고 나면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리스트를 누르셔가지고 마스크로 지정한다 그랬죠. 자, 마스크 선택하시면 텍스트가 패스 위로 올라왔죠. 자, 저는 출발 위치를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어서 패스 옵션 중에 첫 번째 여백 설정 값을 처음부터 한번 쭉 밀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값을 줘서 쭉 밀을게요. 자, 그래서 쭉 밀어가지고 자, 글자가 자, 오른쪽 처음 위치에서부터 날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첫 번째 여백에 있는 설정 값에 초시계를 눌러 놓으시고, 자, 그러면 0초에 키프레임 생겼죠? 자, 그런 다음 3초에 걸쳐서 움직임을 만들 거라 현재 편집 기준선을 3초로 옮길게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여백 값을 쭉 줄여줘서 글자가 오른쪽으로 배치가 될 수 있게끔 값을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쭉 줄여서 글자가 왼쪽 꼭지점으로 위치할 때까지 미룰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번 반사 퉁 튕겨서 가운데로 돌아가게끔 처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시간이 1초 흐른 다음에, 자, 그러면 3초에서 1초 흐르면 4초죠. 여백 설정 값을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적당히 반절 정도 차지하게끔 뒤로 물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또 다시 1초가 걸려서 5초로 가신 다음에, 자, 글자를 이제 가운데 원하는 위치로 배치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행복한 하루. 자, 여기까지 해서 5초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는데, 자, 미리 보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편집 기준선을 0초로 감아 놓으시고 미리 보기 스페이스바. 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글자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왔죠.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글자가 멈췄으면 이 멈춘 글자를 읽을 수 있게끔 시간을 어느 정도 벌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지연 시간을 위해서 제가 한 2초 정도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7초까지 편집 기준선을 7초에 놓으시고, 자, 이제 끝부분 정리하려고요. 전체 레이어 선택하시고 Alt하고 괄호 닫기 누르면 레이어 막대가 뒷부분이 잘리죠. 그 다음에 작업 영역의 끝을 알리기 위해서는 단축키 N 누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작업 범위의 끝은 7초다 하고 범위 설정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한 번만 더 미리 보기 해볼게요. 자, 홈키 눌러가지고 편집 기준선 0초로 감아 놓으시고 미리 보기 스페이스바. 자, 그러면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고 하는 텍스트 패스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구간을 반복 재생해서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알아본 내용은 텍스트를 패스에 얹어서 움직임을 주는 텍스트 패스 애니메이션이에요. 텍스트 패스 애니메이션을 구현하시려고 하면 텍스트를 선택하고 경로를 그려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옵션 중에서 여백을 사용해서 움직임을 표현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여러분들이 모션 그래픽을 제작하시다 보면 많이 쓰이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활용하는 범위도 넓으니까 여러 번 연습하셔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패스 애니메이션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